이거 꽤나 명확하거든? 근데 오답률 되게 높아요. 왜 그럴까? 애들이 여기서 에너지를 다 소진한다고. 계속 씨름을 하다 보면 정신력은 정신력대로, 집중력은 집중력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또 흘러버린단 말이야. 마음이 급해져. 뭐지 하다가 그냥 다른 거 찍고 가버리는 거야. 이거 못 봤다. 선이 잘못 읽었다. 그 삼지 오독은 설계된 오독일 수 있다고. 출제자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다고. 애매한 선지 봤을 때 시선 돌리기라는 행동으로 피드백 되는 거야. 다음 문제를 풀 때는. 연결하면서 읽어야 돼.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광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연결시켜봐. 적막하다 괜찮아? 적막한 산골마을이다. 노릇골이 해가 지면 집집마다 붕당에 불을 켜지요. 불빛은 앉아 이슥도록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마을 풍경 황토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시나브로는 점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비슷한 게 바야흐로 이런 거 있죠. 때는 바야흐로 1800년. 바야흐로는 한창입니다. 한창. 보기랑 연동시키면 뭘까? 적막한 산골 마을의 일상이 되겠네요. 내리는 집단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연결시켜봐. 보이니? 요거죠.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한다. 요거랑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줬기 때문에 본문 자체를 읽는 것보단 이 보기의 내용을 끌어당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독해가 될 거야.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요게 뭐냐면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는 부분이야. 근데 그런 것까진 못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느덧 밖에는 은빨이 더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문살에 돋는 월훈이라는 시였어요. 내가 읽은 본문보다는 보기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았다. 요 느낌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래.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라면 당연히 쉽게 보기 어려운 마을이겠죠. 그건 주제상 무슨 마을이었어? 적막한 산골 마을이었다. 그럼 주제 A, B 다 연결된다. 2번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는 후미진 외딴 집이야. 그렇다는 것 자체가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랑 연결될 거고 역시 주제랑 연동돼 있다. 자, 3번이 어려워요. 약간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로 이미지를 나타내는 항토적 전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하는데 주제성으로만 생각해보면 이 시는 뭐였냐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서 이미 박았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박았다고. 그 내용만 따졌을 땐 3번 괜찮을 수도 있는데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라던가 콩깍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게 맞는가? 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는 거지. 어쨌든 시의 전체적인 내용 봤을 때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드러낸다고 했는데 봉당에 불을 켜는 거랑 콩깍지 이미지가 사라지는 건가? 그건 좀 애매한 거야. 시험장에서 애매함이 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나머지 선지로 이걸 확정시키려고 해야 돼. 시선을 돌려야 돼. 내려가야 돼. 4번이야.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앞부분 A 자르면 귀를 모으고 듣고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거래. 뭐 하는 거예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거라고. 그럼 무슨 말이 틀렸는지 보이지? 자연스럽게가 뭘로 바뀌어야 돼? 낯설게로 바뀌어야죠. 생각을 해봐.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게 만약 자연스러운 거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면 저 자연사당해요. 숨을 못 쉬는 거라고. 이거는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행동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근데 있잖아. 이거 꽤나 명확하거든? 이 4번 선지? 근데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왜 오답률이 높을까? 처음에 좀 얘기했는데 애들이 여기서 에너지를 다 소진한다고. 3번에서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랑 콩깍지의 이미지가 사라지는 건지 아닌 건지 계속 따진단 말이야. 얘랑 씨름을 건다고. 3번이랑 계속 씨름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여기에 다 써. 그럼 다 쓰는 순간 정신력은 정신력대로, 집중력은 집중력대로, 그러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또 흘러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 뭐지 하다가 그냥 다른 거 찍고 가버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3번에서 얘가 집중력을 분산시켜 놓는다고. 힘을 빼놓는다고. 그러니까 4번이 들어왔을 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넘어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부분을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시는 거야. 집중이 안 되니까. 피드백할 때 이거 못 봤다, 선지 잘못 읽었다, 이렇게 피드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선지 오독은 설계된 오독일 수 있다고. 출제자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야 돼. 내가 왜 오독을 했는가? 내가 이 선지를 왜 잘못 읽었는가? 어디에서 정식이 팔렸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선지를 틀렸다는 건 이걸 못 봐서가 사실은 아니라 여기에서 정신이 팔린 거라고. 3번에서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 피드백은 어디로 귀결돼? 애매한 선지 봤을 때 시선 돌리기라는 행동으로 피드백 되는 거야. 다음 문제를 풀 때는 받은 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겨드랑이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밖에 달무리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 이게 무슨 말로 들어온가요? 쓸쓸함이란 말로 들어온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주제랑 이어지고요. 자, 그럼 3번은 뭐냐? 3번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런 거는 시험 끝나고 하는 거죠.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향토적인 전경이랑 노인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대상들이야. 그리고 여기 선지에서 뭐라 했어?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전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고. 이해돼? 노인이랑 향토적인 전경이 모여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거라면 이거 하나하나는 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대상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게다가 이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 콩깍지 이미지는 당연히 이 산골마을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시어들이니까 향토적인 전경 속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럼 증명 끝이죠. 3번 증명 끝. 시험장에서 이건 안 한다. 시험 끝나고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